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 김태우라고 합니다. 네, 영어 이름은 테드고요. 그 닉네임도 테드예요. 저희 그 회사가 이제 영어 이름을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 이렇게 이제 지정된 테드인데 쓰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들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뭐 닉네임 써야 되는 데 있으면 이제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영어는 잘 못하고요. 일단 저는 이제 개발자고요. 보통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개발자라고 부르고 보통은 이제 프로그래머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인데 하는 일은 저런 거예요. 뭐 앱을 만들거나 아니면 무슨 웹 서비스를 만들거나 이제 기획자, 디자이너, 뭐 마케터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이제 다른 분야잖아요. 다른 분야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아쉬운 게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되게 이렇게 좀 대화가 되게 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내용이 뭐 사실 되게 뭐 수학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좀만 알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장벽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보통은 열심히 이제 설명하면서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다음에 또 설명을 하고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제가 2년 전에 한 번은 막 2시간에 걸쳐서 저희 그때 당시 이제 직원 한 10몇 명을 데리고 얘기를 PPT까지 만들어서 막 했었는데 그때 그 내용을 들었었던 분 중에 지금 회사에 남은 분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면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런 게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동영상으로 녹화했다가 이제 필요한 때 이렇게 링크를 주는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원래는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어요.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막상 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참에 이제 아는 이제 지인분께서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해봐라 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뭐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되게 하고 싶은 얘기는 보통 이렇게 이제 개발자 아닌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프로그래밍이 되게 이제 점점 더 보편화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것들이 뭐 남의 일이었죠.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안 해도 솔직히 전혀 상관이 없었죠.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점점 주변에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들어간 게 점점 많아져요. 요즘 뭐 이제 사물 인터넷, 뭐 IoT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 IoT가 이제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즈의 이제 뭐 약자인데, 그러니까 온갖 데에 인터넷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온갖 데에 인터넷이 다 들어가고 온갖 곳에 다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는 거죠. 뭐 심지어는 요즘 뭐 신발에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 운동량 체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무를 하던 간에 이제는 프로그래밍과 이제 연관되지 않은 것들이 점점 좀 잘 없어요. 점점 잘 없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그 온라인 서비스하고 등지고 있던 어떤 회사들도 온라인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개발자들하고 이게 개발자 아닌 분들이 개발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개발자 아닌 분들이 이 개발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사실 개발자가 되려 그러면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막 이만큼이라고 하면 개발자하고 대화하는데 대충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뭐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직접 프로그래밍을 할 것도 아니고 사실 뭐 굳이 모두가 다 개발자일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프로그래머일 필요는 없는데 프로그램은 이제 온전히 온갖 곳에 다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일할 때도 편하고 대화할 때도 편하고 그리고 자기 역량을 강화해 주는 데도 좋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가끔 받는 질문이 뭐 그런 거예요. 이제 개발자 아닌 분들한테 뭐 이거 인터넷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거 앱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이게 되게 추상적인 질문인 거거든요. 뭐 뭐든 인터넷으로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안 될 수도 있고 뭐 한 거죠. 이게 너무 이제 질문이 추상적이죠. 이게 이제 이런 추상적인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어떤 이런 인터넷이라는 개념과 그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어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질문 자체를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조금 이제 구체적인 질문은 그런 게 있죠. 데이터 분석이 이제 이슈가 됐어요. 이제 웬간한 회사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필수 역량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데이터 분석하려면 파이썬 하면 된다던데 이거 하면 되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일면 뭐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이제 목적에 부합해서 예를 들어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이제 데이터 분석에 바로 그냥 데이터 분석가가 이제 되려고 시도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뭔가 이 기반이 되는 어떤 개념들을 좀 알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청자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뭐 궁금하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채팅방에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죠? 혹시 보고 계신 분 있으면 응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뭐 아무튼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방송 내용들은 대부분 그런 걸 거예요. 어떤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고 싶은 거죠. 너무 그 원하는 거를 한 방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좀 어떤 기본이 되는 개념들부터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웹하고 앱 구분이 되고, 뭐 인터넷이 대충 어떤 거고,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이 좀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이제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의 시작점을 뭘로 해볼까를 이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컴퓨터, 이게 이제 컴퓨터를 빼놓고 이제 시작하기가 좀 먼 것 같아요. 이 컴퓨터 시작하면 쭉쭉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컴퓨터부터 시작을 할까 하는데, 이게 보면, 네, 긴장되니까. 이게 컴퓨터가 뭐 최초의 컴퓨터는 뭐냐, 뭐 유명한 사람은 누가 있냐, 뭐 이런 어떤 그런 쪽의 얘기는 별로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어떤 뭐 역사가 어떻게 시험에 뭐가 나올 법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컴퓨터라는 게 어쩌다 이렇게 컴퓨터라는 게 나왔을까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아마도 컴퓨터는 이제 계산기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이용한 계산기에서 시작이 됐을 건데 이제 아마도 뭐 이쪽으로는 제가 보고 많이 뭐 봐본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게 이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아마 막 또 했을 거예요. 이 컴퓨터라는 거 뭐 어떤 계산기까지는 아닌데 뭐 어느 기능까지가 들어가면 그거부터 컴퓨터로 치자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별로 이제 관심 없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계산기의 어떤 역할에서 시작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수학이라는 분야가 되게 이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수학이 엄청 발전했어요. 수학이 엄청 발전했는데 이 수학이라는 거를 쓰는 데가 좀 제한적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학문의 그늘에서 크게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근대에 와서, 이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는 제 주관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실이 아닌 게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좀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다시 공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어떤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만 흘러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근대에 와서 뭐 전쟁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계산할 일이 많아져요. 뭘 많이 계산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수학이라는 걸 써먹을 때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계산 빨리 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했겠죠.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도 그런 거 나왔었던 것 같은데 천재들을 모아다가 막 빨리빨리 계산하고 뭐 아마 이런 게 첫 시도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컴퓨터 같은 기계가 이제 나온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컴퓨터라는 게 단순히 이제 일단은 복잡한 계산 같은 거에서 시작이 됐을 거고, 그게 이제 복잡한 계산이 한 번에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복잡한 계산 한 번 한 거를 그 결과를 또 다음 식에 넣어서 또 계산하고, 그 결과를 또 다음 식에 넣어서 계산하고, 뭐 이렇게 연속된 계산이 이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무조건 똑같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땐 계산하고 어떨 땐 안 계산하고 어떨 땐 이렇게 계산하고 어떨 땐 저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조건이 붙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생긴 게 이제 프로그래밍이죠. 그리고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결과물이 이제 프로그래밍인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의 구성 요소 중에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를 이제 보통 하드웨어죠. 우리가 옛날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배울 때 보면 그때는 사실 보면 제 기억에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냥 막 외웠던 기억이 나요. 뭐 컴퓨터를 구성하는 요소는 뭐가 있냐, 뭐 이런 거. 근데 일단 지금 와서 보면 하드웨어라고 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컴퓨터라는 기계가 뭔가를 하려면 일단 당연히 어딘가에 외부에서 입력을 받아야죠. 지 혼자 뭐 아무거나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입력 장치에 무슨 키보드나 마우스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입력받은 내용을 어떤 처리하는데, 뭔가 계산하는 데다 보내줘서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그 계산된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혼자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력 장치 같은 게 있는 건데, 그게 뭐 모니터나 스피커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게 이제 하드웨어 쪽은 좀 이제 당연한 거가 있는 거고, 사실 뭐 하드웨어 쪽 얘기는 제가 또 오래 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거, 계산을 한다. 그럼 뭘 계산할 건데,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이제 이런 하드웨어가 아닌 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이제 컴퓨터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도 컴퓨터는 뭐 아마도가 아니라 이제 계산의 목적이 컸을 거예요. 계산의 목적이 컸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정보 전달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이제 컴퓨터가, 나도 여기 지금 컴퓨터가 한 대 있고 저쪽에도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저기 있는 데이터를 내가 지금 이쪽으로 좀 갖고 오고 싶은 거지. 왜냐면 이렇게 정보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 막 계산 결과도 내가 여기서 한 계산하고 저쪽 밖에서 한 계산하고 막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건데, 그걸 일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 다시 이렇게 기입하고 컴퓨터를 이렇게 여러 군데에 있는 컴퓨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다른 데 있는 거를 내가 내 앞에 있는 컴퓨터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니즈가 생기면서, 이런 게 이제 정보 전달의 니즈가 생기면서 이제 네트워크라는 게 생겼을 거고, 이런 네트워크가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폐쇄적이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2대, 그러면 저쪽에 있는 거랑 나랑 1대1로 연결하는 거죠. 한 라인이죠. 완전히. 아마도 뭐 그렇게 했다가
야, 씨, 하나 연결했으니까 저쪽에도 연결해. 삼각형이 됐다가, 사각형이 됐다가, 막 뭐 이렇게 이제 거미줄처럼 막 이제 엮었는데, 이렇게 폐쇄적인 걸로 시작을 했다가, 그렇게 한 게 저기 저쪽 다른 쪽 집단에도 또 있는 거야. 근데 쟤네들하고 지금 우리하고도 또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요. 이렇게 좀 네트워크끼리 또 묶은 거.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인터 네트워크, 뭐 이래갖고 이제 인터넷이라고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점점 발전해서 옛날에는 막 집체만 했던 게 점점 사람만해졌다가 이제는 뭐 이렇게 몸뚱이만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전쯤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들은 얘기일 텐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전화 기능이 탑재된 컴퓨터.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이전의 전화기들은 사실 전화 기능밖에 없었죠. 전화 기능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가 인터넷을 조금씩 녹였어요. 그 전화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약간 뭐랄까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거겠죠. 이렇게 뭐 치면 원래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원래는 음성을 주고받는 거에다가 약간 채널 이렇게 분리해갖고 그 동일한 거 안에서 이제 다른 영역에다가 이제 데이터도 좀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겠죠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아예 그 인터넷을 위한 어떤 네트워크가 따로 이렇게 잡혔을 때, 이게 어떤 인프라가 따로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아예 그냥 아예 조그만한 컴퓨터, 최소형으로 컴퓨터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전화 기능을 탑재한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보면 컴퓨터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왔다. 그래서 이제 계산기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뭔가 정보를 전달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이어졌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도 나오고 뭐 이렇게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점차 이제 많아진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원래 제가 하려고 했었던 주제로 돌아와서 하나 이렇게 이제 재밌는 질문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 질문 하나 해볼게요.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란 말 많이 써요. 프로그램. 뭐 무슨 프로그램 말, 프로그램이란 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란 말도 많이 써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애플리케이션이란 말도 많이 쓰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나오면서 이제 앱 많이 나오죠. 혹시 이게 이제 구분이 다들 되시나요? 아마 그냥 그놈 비슷한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보통은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비슷한 애들이에요. 비슷한 애들인데 이제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쓸 줄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지금 채팅방을 봤는데 2명 시청 중.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네, 꿋꿋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면 여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들을 쭉 써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결국 말 그대로에서도 이렇게 보이다시피 그 프로그래밍 된 결과물이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래밍 된 결과물이 프로그램인 거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뭔가 모여서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러니까 돌아가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뭔가 이제 컴퓨터 안에서 실행을 시켜갖고 자기 역할을 하는 애. 걔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들 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쓰죠. 엑셀을 실행시켜서 쓰잖아요. 그 엑셀이란 것도 이제 프로그램인 건데 얘를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이 쓰잖아요.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이렇게 사용자와의 접점이 있어요. 사용자로부터 무슨 입력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갖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인 거죠. 그래서 보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공부 조금이라도 이제 해보시려고 이렇게 시도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어떤 언어를 공부하면 맨 처음 하는 게 이제 헬로 월드 찍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뭔가 프린트 헬로 월드 하고 실행을 시키면 헬로 월드가 찍혀요.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라고 하긴 좀 뭐해요. 예. 뭔가의 목적을 갖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상품으로서의 이렇게 뭐 이게 내놓은 어떤 그런 애가 아닌 거죠. 근데 얘는 그래도 프로그램이죠. 왜? 프로그래밍된 결과물이니까.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목적을 하는 거, 목적한 바를 이렇게 이제 이루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그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줄말, 이게 이제 줄여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들 중에 우리가 쓰는 거, 우리가 직접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에다가 뭔가 입력하고 결과를 보고 하면서 쓰는 거, 그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인 거죠. 엑셀, 워드, 뭐 이런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소프트웨어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하겠지만 컴퓨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운영체제, OS, 뭐 윈도우 같은 거, 윈도우나 맥 OS나 이런 운영체제가 깔려요. 이런 운영체제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 운영체제 안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백단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얘가 없으면 OS가 안 돌아가요.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사람 몸에서도 보면 뭐 사실 이렇게 입이나 눈이나 코나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기능하잖아요. 인풋도 바로바로 받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저 안에 있는 뭐 췌장 뭐 이런 거 할 게 뭐예요? 얘가 뭐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유가 네 비유가 좀 맞는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소프트웨어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게 애플리케이션보다 좀 더 큰 범위를 갖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앱이라고 많이 하죠. 이 앱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뭐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많이들 말해 오고 있었는데 컴퓨터만 쓸 때. 근데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작은 컴퓨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애플리케이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왜 그렇게 줄여서 말하기 시작했는지는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찾아보면 나올 텐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쩌면은 이렇게 이거는 뭐 추측인데 이제 데스크탑에 깔리는 애플리케이션과 좀 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아무튼 스마트폰에 깔리는 설치되는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걸 우리가 줄여서 앱이라고 하는 거죠. 보면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APP로 시작하잖아요. APP-LICATION. 요 앞에 요 세 글자 앱, 요게 이제 우리 스마트폰 앱인 거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과 앱의 차이, 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 PC에 설치되는 다 통틀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인 거고, 개중에 스마트폰에 깔리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우리가 그냥 앱이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앱, 뭐 이런 얘기들을 했죠. 아, 이게 사실 얘기의 진행을 좀 더 이렇게 뭔가 스무스하게 해보고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아, 이게 캠코더 이렇게
캠 보면서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네요. 네, 어쨌든 이제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계산기의 목적에서 그리고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이 그런 게 있어요. 이건 갑자기 또 뒤로 간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과 관련돼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개발자가 아닌 분들이 개발자 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보편화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점점 보편화되면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은 써야 되는, 쓸 줄 알면 좋은 그런 시대도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봐도 이제 예를 들면 계산기, 우리가 쓰는 계산기 있잖아요. 그 계산기가 지금은 이제 숫자 입력해서 덧셈 빼서 이렇게 한 번 계산하는 게 보통 한 번 계산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더한다. 사실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공식이 있긴 있어요. 한 번에 계산하는 거. 101 곱하기 50해서 5050 나오는 거. 근데 이제 그거 만약에 모른다고 가정하면 1부터 100까지 더한다 라고 해서 그거를 계산기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일일이 쳐야 되는 거죠.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네. 그러다가 중간에 3 더하기 5 더하기 45 더하기 46 더하기 하다 잠깐 딴 생각하면 내가 뭐까지 했지? 이렇게. 보통 계산기가 무슨 뭐 결과를 딱 보고 나면 내가 마지막에 뭐 입력했는지 안 나오잖아요. 네. 까먹어. 그럼 다시 해야 돼. 다시 지우고 1 더하기 2 더하기.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걸 했었어요. 초등학교 어떤 뭐 문제집이었나? 뭐에서 이제 1부터 100까지 다 더한 거를 구해라. 이게 숙제로 있었던 것 같은데 3학년 때인가? 네. 이거를 진짜 계산기를 일일이 쳤어요. 근데 치다가 중간에 까먹어. 그래갖고 다시 쳤어요.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계산기가 조금만 똑똑해진다면, 이게 똑똑해진다기보다 이제 조금 이제 뭔가 개량이 된다면 저런 식은 될 수 있겠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반복을 해. 그리고 더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반복해. 그리고 그 숫자를 계속 더해.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반복 끝난 뒤에 결과가 얼마인지 말해줘. 이거를 계산기에다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 중에 홀수만 더해줘. 뭐 이렇게 되면 1부터 100까지 반복해. 라고 하고 그 안에서 반복하면서 이제 넘어오잖아요. 1, 2, 3, 4 이게 넘어올 때 1 홀수야 짝수야. 홀수야 더해. 2 홀수야 짝수야. 짝수야 빼.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건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게 충분히 이제 나올 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심플한 건데 이게 있겠죠? 제가 아는 것 중에는 없는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이제 프로그램은 뭔가 점점 이렇게 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써먹을 수 있는 써먹으면 좋은 뭐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면 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인 거죠. 그래서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물었어요. 데이터 분석하려면 파이썬 하면 돼? 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예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게 많아요. 뭐 C, C++, 자바, 파이썬, 뭐 자바스크립트 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던 것 중에
그게 충분히 자기의 그 역할하고 의미가 있는 애들은 오랫동안 계속 살아남으면서 계속 쓰이고 있는 게 있고, 그런 게 이제 C 같은 게 그래요. 되게 오래된 언어인데 다른 언어들이 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써요. 왜?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면 되게 이제 어려워요. C를 쓰는 게. 왜냐면 기계, 이 컴퓨터하고 좀 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점점 조금 말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좀 더 컴퓨터에 가깝게 뭔가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컴퓨터에 어떤 메모리도 관리해야 되고, 직접 그 프로그램 안에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워낙, 잠시만요. 방송이 지금 안 나가고 있나요? 잠시만요.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방송 환경이, 네, 방송 환경이, 제 지금 지인분이 방송 끝났냐고 물어봐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가 좀 늘어났어요. 채팅은 여전히 아무도 없어요. 이거 뭐 사실, 하여튼 뭐 막 물어봐 주시면 이게 그런 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는 되게 지금 어색한데, 저는 이거 되게 잘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어디 사석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저 이렇게 되게 이제 즐겁게 잘 얘기하고, 그런 때 그런 게 막 거부감이나 이런 게 너무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이거는 캠 보고 하려니까 되게 힘든 건데,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해야 되는 거 계속 제가 정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든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어떤 그 관련된 맥락 안에서 그 맥락 안에서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채팅으로 물어봐 주시면 또 이렇게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네, 지금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C가 워낙에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언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들은 C 갖고 만들었고, 어떤 언어들은 C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낮은 레벨의 언어 가지고 만들어, C보다 더 낮은 것도 있어요. 이제 C가 사실 어셈블리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에 점점 가까워져. 결국 기계가 알아먹는 건 0101 이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먹는 거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뭐 컴퓨터는 0과 1만 해석하는 어떤 기계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 얘기가 또 약간 글로 빠졌는데, 그게 사실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좀 대강 생각해 보면, 제가 뭐 하드웨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컴퓨터는 우리가 직접 예를 들어 안녕이란 말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럼 얘가 안녕이라는 걸 알아듣게 하려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컴퓨터가 뭔가 돌아가야 돼. 뭔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는 처음에 이제 전기 갖고 해야 되니까, 전기 갖고 할 수 있는 게 신호를 줬다 뺐다 줬다 뺐다 뭐 약간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1을 표현하고 0을 표현하고 이걸 연속적으로 막 묶어갖고, 이만큼 묶인 거는 뭐 A를 표현하고, 이만큼 묶인 거는 B를 표현하고, 뭐 이만큼 묶으면 덧셈을 표현하고, 뭐 이렇게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 약속을 정해서 어떤 기본적인 연산이나 이런 거는 약속이 정해진 거죠. 정해진 약속대로 만들어진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컴퓨터 안에 칩으로 박았죠. 그러면 이 기본적인 연산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용하는 거죠. 더하고 빼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프린트 해갖고 얼른 보내라고 하고 명령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컴퓨터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막 뭐 이 영하고 1을 표현하려고 뭐 진공관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커. 그래서 그거 갖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만한 거를 막 되게 많이 박아놔야 되다 보니까 컴퓨터가 지체만 했죠. 그러다가 뭐가 나왔고, 뭐 트랜지스터 뭐 좀 이런 거 나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반도체라는 게 이제 나와서, 그게 이제 물질이죠. 그래갖고 얘가 뭐 전기를 통하다 안 통하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1과 0을 표현하기가 되게 쉬워진 거죠. 그 작은 걸로.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자라졌죠. 네, 뭐이 얘기를 제가, 네. 아무튼, 왜 했죠? 아무튼, 얘에서 이제, 그렇게, 네. 그렇게 이제 0과 1을 해석하는 기계인데, 컴퓨터가.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0과 1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됐죠. 그렇게 하다가
그 0과 1만으로 계속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단어를 써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진 게,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어라는 게 뭔가 이렇게 0과 1로 이렇게 만들어내듯 가장 이렇게 이제 기계어에 가장 가까운 애예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셈블리어 다음에 대충 C 같은 애들이 나온 거예요. 뭐 지금 사실 언어의 히스토리는 언어의 히스토리는 또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올 텐데 제가 뭐 그런 걸 이렇게 외우고 있지는 못해서 뭐 이렇게 하면 나오려나? 뭔가 이게 맵 같은 게 나와주면 좋은데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하면 뭐가 나올까요? 뭐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아니요, 이런 거 말고요. 아, 글씨가 너무 작죠? 이거는 다음에. 이런 건 미리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아무튼, 엄청 많아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엄청 많아요. 이게 이제 C 뭐 이런 거에 나오기 시작해서 뭐 자바도 나오고, 뭐 파이썬도 나오고, 뭐 요즘은 또 핫해진 게 뭐 노드.js, 노드는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만든 프레임워크인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애들도 있고, 이렇게 뭐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 데이터 분석 때문에 이제 뭐 R 같은 것들도 있죠. 이런 목적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해서 뭔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R 같은 거. 이 R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사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만들 때 쓰려고 만든 언어가 아니죠. 이게 이제 많은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이제 분석 결과를 뽑아내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최적화시켜서 뭔가 필요한 어떤 함수들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함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다 보면 점점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목적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뭔가 어떤 그 어떤 특징과 장단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뭘 선택해서 이제 내가 뭐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뭔가 만들 때 뭘 써야 되느냐를 정할 때 이런 어떤 특징이나 이 언어의 특징이나 장단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면 데이터 분석할 때 파이썬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일면 맞는 부분이 있는 게 파이썬이 데이터 분석 쪽으로 좀 뭐 이렇게 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하냐. 그러니까 파이썬을 이용한 라이브러리들이 데이터 분석용으로 많이 있어요. 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또 이제 점점 이렇게 제가 이 방송을 하다가 보면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만약에 있다면 또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거 있어요. 이게 머신러닝 뭐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일면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만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R도 괜찮은 언어예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먼저 이렇게 바로 그냥 R이다, 뭐 파이썬이다 이거를 다이렉트로 바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외적인 개념들 먼저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방송의 목적인 거고요. 그렇게 이제 뭐 파이썬이다, 자바다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제가 이제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HTML이라는 게 있어요. HTML.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HTML이 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영어의 약자인데, 얘도 보면 끝에가 이제 랭귀지가 붙었죠. 언어라고 붙었는데, 얘는 마크업 언어, 마크업 랭귀지라고 붙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지는 않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지는 않는데, 대신에 이제 마크업 언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게 이제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떤 순서를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에 의해서 반복과 조건 등이 조합이 되면서 어떤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실행하고, 그래서 어떤 그게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어떤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마크업 언어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문서. 그래서 HTML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HTML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런 어떤 브라우저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키면 보통은 윈도우즈 많이 쓰시죠. 이제 윈도우즈 많이 쓰실 텐데, 요즘은 이제 맥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윈도우즈에서 보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E자 생긴 거, 예. 요거 이제 바로 그냥 실행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 실행해서 뭔가 하는 거를 그냥 퉁쳐서 인터넷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야, 나 인터넷 해야 돼. 그래갖고 이제 얘 실행해갖고 막, 뭐 어디 이제 네이버는 네이버 들어가서 뭐 링크 누르고 들어가서 뭐 이런 걸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최근에는 이제 크롬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말고도 뭐 파이어폭스네, 뭐 오페라네, 뭐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거 하는 거, 인터넷 하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애들이 이제 브라우저라는 거예요.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고, 이게 사실 애플리케이션이죠. 컴퓨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우리 사용자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웹 브라우저라는 애플리케이션은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이제 주소창에 뭔가를 쳤을 때 그 주소에 해당하는 어떤 HTML 내용을 갖고 오는 거, 갖고 와서 여기에 이제 이 영역에 이제 이 브라우저 영역에 보여주는 거. 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 이제 약간 둘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내용을 갖고 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갖고 온 내용을 해석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인터넷을 키고, 이렇게 인터넷을 킨 상태에서 소스 보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아, 잠시만요. 구글은 좀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네이버를 가서 페이지 이렇게 소스 보기를 해보면 이런 애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뭔가 화면에 보이는 거 있죠.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주소 쳤을 때 그 화면에 보이는 걸 그냥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 갖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뭐 따따따.네이버닷컴을 브라우저에다 딱 쳐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엔터를 치면 이게 네이버에 요청을 해서 이런 애들을 이제 이렇게 된 문서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받아온 문서를 그냥 화면에다 그대로 보여주면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게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가 하는 일은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죠. 자, HTML로 시작했다, 헤드로 시작했다. 그래서 헤드 안에 뭐 이런 애들이 있네. 아, 오케이.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헤드 닫고 바디가 시작됐다. 이제 바디 부분은 예를 들어 화면에 이제 보이는 부분이야. 그래갖고 이제 어떤 영역의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뭐 이런 게 있고, 뭐 링크를 넣어주세요. 여기 보면 뭐 이제 뉴스 스탠드 바로가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링크를 의미하는 태그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간 HTML 문서를 받아와서 해석해서 보여준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이거를 이제 브라우저의 역할을 인터넷에서 갖고 오는 거와 해석하는 거 둘로 이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게 사실 꼭 인터넷을 통해서 갖고 온 것만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어떤 메모장 같은 거를 열고 이렇게 이제 HTML을 막 쳐요. 이 어떤 HTML 문법에 맞춰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저장한 다음에 걔를 이제 컴퓨터에서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그 꼭 인터넷에서 갖고 온 애들만 뭔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이제 그 인터넷에서 갖고 왔건 아니면 내가 컴퓨터에서 작성했건 그게 뭐건 간에 브라우저는 그거를 이렇게 실행해서 이걸 화면에 이제 뭔가 해석해서 보여줘라고 하면 그걸 해석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우저가 하는 일 두 가지는 이제 주소창에 뭔가 이제 주소가 입력됐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여기 이제 이런 거, 이 주소가 입력됐을 때 그 주소에 해당하는 곳에 요청을 해서 HTML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청을 해서 받아오는 거, 이게 하나의 기능인 거고, 그 받아온 문서를 해석을 해서 이렇게 구글 브랜드 이렇게 뭐 있죠? 뭐 이런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하는 거,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HTML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문서다.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뭔가 화면을 보여줄 때 쓰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보통 우리가 말했던 프로그래밍 언어.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는 언제 쓰냐? 가 이제 궁금할 수 있죠.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쓰이는 곳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뭔가를 그냥 계산하기 위해서 뭔가 복잡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그걸 실행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얻어낼 때 그런 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지금 인터넷을 할 때 프로그래밍이 쓰이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때 쓰이느냐라고 할 때는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한 50분쯤 됐는데, 이제 첫방이라 그런가. 근데 사실 이게, 좀 이제 미리 좀 준비를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준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좀 횡설수설하게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조금 얘기가 길어요. 얘기가 길어서 그리고 서버 클라이언트 얘기를 해야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어떻게 쓰이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들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저는 이제 그 매주 화요일에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 8시에 시간을 맞춰서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내용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좀 준비를 해서 좀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매주 화요일 8시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사실 그때 이제 찾아주셔서 그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는 좀 주고받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좀 편한데, 왜냐면 뭔가 얘기를 하다가 사실 뭐 계속 이제 뭔가 제가 해야 될 얘기를 이제 정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뭔데?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되게 이제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도 길어지기도 하고 뭐 하거든요. 근데 야, 이게 혼자 이렇게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이 보편화될 거고 이제 아마 되게 필요해질 거고 위에 이제 어떤 교양처럼 좀 알아두면 참 좋은 그 자기 역량 강화에도 좋고 직장에서 이제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뭔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에 그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통해서 저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좀 질문도 좀 해주시고 사실 엄한 질문이란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사실 이거 인터넷으로 되는 거예요. 뭐 앱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거가 사실 있어야 이런 거라도 있어야 그러면 이제 인터넷이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너무 이제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여기서 이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다 있는 것도 아닐 거고 하니까 사실 뭐 이렇게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창피하거나 뭐 그러시는 거 없이 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